네, 그럼 이제 102 쪽에 있는 실전 대비 마무리 문제에서 일부를 풀도록 할게요. 일단 102 쪽 414번. 옛날에 낮에 녹화할 때 막 카메라에 안 잡혀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불 끄고 말이야, 그치? 자연수 n에 대하여 1 색깔 좀 달리 있을까? 1 더하기 i의 n제곱 라는 것에 실수부를 an, 허수부를 bn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 더하기 i의 n제곱을 해서 나오는 실수 부분을 an, 허수 부분을 bn 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거기 책에도 나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쵸? 1 더하기 i의 제곱 같은 경우는 실제 전개하면은 이게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 뭐 이제 마이너스니까 지워지니까 2i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분은 0, 허수분은 2잖아요. 이건 2제곱을 했기 때문에 a2 이렇게 쓴다 이거죠. 실수분은 0, 허수부 b2, 2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그런 식으로 혹시 잘 못 알아들으면 이해하라고 여기까지 들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A12, A9에서 B9 뺀 거 맞느냐? 라는 질문. A22, A10의 제곱에서 B10의 제곱을 뺀 게 맞느냐라는 질문. B20은 A10과 B10을 곱한 거에 2배랑 같으냐는 질문입니다. 설마 A10 나왔다고 해서 A10이면은 이게 10이란 얘기고 이게 10이란 얘기잖아. 정말 1 더하기 i 10제곱 하란 얘기예요. 1 더하기 i 10제곱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어차피 1 더하기 i의 제곱이 2i인 거 아니까 요거 5제곱 더하면은 10제곱 아닌가? 그치? 요거의 5제곱 이렇게. 요거의 5제곱이네. 그럼 계산 가능하겠다. 그치? 9제곱 같은 경우는 2제곱을 4제곱 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고. 그치?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라는 취지는 아니고 9와 10 사이의 관계를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9, A9, B9는 9제곱을 해야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A10은 10제곱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1 더하기 i의 10제곱이라는 게 9제곱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10제곱은 9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죠? 이게 10제곱이잖아요. 얘를 전개해서 나온 실수분은 당연히 A10일 거고요. 허수분은 B10일 거예요. 즉 좌변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9제곱을 전개해서 나온 실수분은 A9고 허수분은 B9일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각각. 이해가요? 얘는 좌변은 이렇게 우변의 이 9제곱은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한 번 더 1 더하기 i를 곱하는 게 바로 얘랑 같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해가요? 잘 나오고 있나? 잘 나와야 될 텐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A10은 뭐라고요? 실수부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전개했을 때 실수부를 찾아봐라. 이러면 되겠지? 실수분은 어때? 얘랑 곱해야겠지. 일단 이렇게 분배. 이렇게. A9. 그 다음에 요 i가 붙어 있는 얘랑 이렇게 곱해야 또 실수가 돼요. 그쵸? i가 없어지니까. 실제로는 B9의 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A9 빼기 B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실수부고, 물론 허수부도 뒤에 붙을 거예요. 이렇게. 허수부도 있겠지만 뭐 허수부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나는 A10만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A10은 뭐다?
A구 빼기 B구다. 이거 맞는 거네, 그러면 기억은. 이해 가죠? 이렇게 기억을 풀고 나면은 니은과 디귿을 푸는 약간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원래 이 합답형 문제라고 부르는데 보통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 합답형 문제는요, 기억을 통해서 약간 유추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풀라는 거구나라는 걸 유추하는 거라서 일단은 9와 10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알아냈으면 그 다음 질문 뭐야? 니은, 디귿이 거의 동시에 풀립니다. A20과 B20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A20과 B20을 10으로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10제곱들. 그렇죠? 그러니까 20이라는 건 뭐야? 20제곱에서 나오는 거잖아. 1 더하기 I 20제곱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건 어때요? 1 더하기 I의 10제곱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얘랑은 무슨 관계에 있어? 보다시피. 그렇죠? 요거 이렇게 제곱하면 돼요. 그렇죠? 이해 가죠? 좌변에 있는 게 얘가 뭐라고요? 20제곱이니까. 이걸 전개해서 나오는 실수부 A20, 허수부는 B20일 거고. 요 안에 있는 건 뭐죠? 1 더하기 I의 10제곱이니까. 10제곱을 전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실수부는 A10, 허수부는 B10일 거예요. 이해 가죠? 를 제곱하라 이니까 를 제곱한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요? 우변은 전개가 가능하죠? 앞에 거 제곱이면 A20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10, B10, I 플러스 B10의 제곱에 I의 제곱 이렇게 말이야. 그치? 이 중에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상 실수가 되는 거잖아. 얘네 둘은. 그치? 실수분은 보다시피 A10 제곱에서 B10 제곱을 빼는 모양이고 허수분은 2A10 곱하기 B1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실수부가 A20 얘랑 같은 거죠. 니은이네요, 질문이. 그렇죠? A20은 얘랑 같습니다. 맞네요? 디귿 B20 허수부죠? 얘죠? 디귿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닐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네. 뭐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점화식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라 뭐 지금 몰라도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알아낼 거냐? 10제곱과 9제곱의 관계, 20제곱과 10제곱의 관계 그런 질문이다 하면 되고요. 넘어가. 기분 좋게 해. 기분 좋게. 라스트 수업이면 기분 좋게 해야지. 드디어 나도 오늘 해방이란 말이야. 오늘만 수업하면 나도 이제 늦잠을 잘 수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나는. 415번. P가 양수일 때 1 더하기 PI의 X제곱 더하기 1 빼기 I의 X 빼기 6 빼기 2I는 0이라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이 한 실근 알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실근 알파와 상수 P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 해서 뭐 판별식 쓰는 건가요? 아니에요. 판별식은 언제 쓴다고 했냐면요.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좀 약간 그 디테일을 챙겨야 한다라는 그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실수일 때 쓰는 겁니다. 실수. 지금처럼 허수일 때는 판별식 자체를 못 써요. 그럼 이거 뭘로 푸는 걸까? 일단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저걸 인수분해할까요? 아, P가 얼마인 줄 알고 인수분해해요. 그쵸? 그 복수수 I 들어간 거 인수분 해봤어요? 아니잖아. 그치? 일단 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근은요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뭐 다시 한번 써본다면 이렇게 되겠네. 식이 1 더하기 PI의 알파 제곱. 그치? 더하기 1 빼기 I의 알파 빼기 6 빼기 2I는 0이 되겠네요. 자, 여기 등장한 문자들 중에 I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허수 단위 있죠? 루트 마이너스 1 그거고 알파나 P라는 건 둘 다 실수예요. 그쵸?
왜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실근 알파라고 했고 양수 p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실수입니다. 근데 내가 그 복소수 할 때 이런 얘기해서 한 적 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 복소수를 약간 고치는 아니면 좀 이렇게 풀어내는 꿀팁 세 가지. 기억이 나요? 꿀팁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복소수는 무조건 어떤 꼴로 고친다? A 플러스 BI 꼴로 고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I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흩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I를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실수부와 허수부 꼴로 써야죠. 무조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를요 다시 써야 돼요. 어떻게? I가 없는 수식과 I가 있는 수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이죠. 그리고 등호 있습니다. 는영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I가 없는 것들은 누구죠? 이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알파 제곱과 그치? 요거 전개할 때 나오는 알파와 요거 마이너스 6이죠. I가 있는 항들은요. 이렇게 전개한 PI의 알파 제곱을 곱한 거네. 그치? 그러니까 P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I잖아.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말이죠. 이해 가요? 이해 가요? 항상 복소수는 이런 꼴로 정리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죠 지금? 알파는 분명히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수. 이거 실수지. 알파도 실수고 P 양수 실수지. 실수. 이것도 실수네. 그치? 그러면 실수부 허수부가 되겠다. 그치? 근데 능력 나왔대. 무엇이 성립해야 되죠?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0 나와야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 알파 더하기 3과 알파 빼기 2라서 일단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다음에 뒤에 것도 0이란 말이에요. 즉 P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2가 0이란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대입해 봐야죠. 왜?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예측컨대 하나를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고 하나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나 봐요.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3을 먼저 대입해 본다면 이거는 9P 마이너스 3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3 빼기 2는요. 그럼 P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겠다. 그치? 이거는 음수니까 탈락. 이쪽이 해가 아닌가 봐요. 그럼 알파 2를 대입하면요. 이거는 4P 빼기 2를 대입했으니까 빼기 4는요. 이거 P1 나온다. 이것이 이제 양수. 네, 그치? 양수 P와 알파를 구했습니다. 이해 가죠?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라고 해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으나 실제로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복소수를 정리하는 거 플러스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해서 이런 복소수가 0 나오려면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으로 푸는 그런 개념이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난이도가 애매하네. 다 고만고만하네. 420번은 하나 풀어줄 거고 뭘 하나 더 추가로 풀어줄까? 그냥 아무거나 풀자. 418번. y는 x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x 더하기 a제곱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 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더하기 1 1차 함수고요. 그렇죠? 요 둘이요 접한대요. 그럴 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나 위에 거나 난이도가 비슷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풀게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접한다는 얘기는 뭐 대충 그림으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는 교점이 한 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방정식 할 때 했던 얘기죠. 교점이 한 개다가 무슨 뜻이다? 얘랑 얘랑 연립하면 근이 한 개다. 이 얘기죠. 그 연립한다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y가 서로 같다. 일명 대입법.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을 거다 이런 거잖아. 그치? 즉 x제곱 더하기 a 빼기 1x 더하기 a제곱이랑 마이너스 ax 더하기 b 더하기 1이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교점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그치? 근데 접하기 때문에 교점은 몇 개뿐? 한 개뿐이고요. 방정식이 2차 방정식 모양이기 때문에 아 중근 갖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2항에서 정리해주면 x제곱에 1차항의 개수가 2a 빼기 1 나오겠네요. 그쵸? 상수항은 플러스 a제곱 빼기 b 빼기 1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요 판별식이 뭐 해야 된다? 0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접하는 중근 나오는 상황이니까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2a 빼기 1의 제곱 빼기 4배의 a제곱 빼기 b 빼기 1인데 이게 0 나와야 한다는 얘기로 전개하면 a 하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1 빼기 4a 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는 0 해서 일단 이렇게 4a 제곱이 서로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4a에 4b를 더한 거에 5를 더한 게 0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물어보는 거는 a, b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차식에서 a, b 사이에 관계식이 나왔기 때문에 a는 뭐다 또는 b는 뭐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 4a를 이항시키면은 4a는 4b 더하기 5랑 같은 거니까 a는 b 더하기 4분의 5랑 같은 거잖아요. 양변을 4씩 나눠서. 이해 가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므로 두 문자의 곱이 아니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문자의 곱인 a 곱하기 b라는 게 a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4분의 5에 b를 곱한 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죠? a가 b 더하기 4분의 5니까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b제곱 더하기 4분의 5b라고 하는 b에 관한 2차식꼴이 돼버려요. 그쵸? 다시 한번 처음에 물어보는 값은 a, b 다른 문자 두 개에 대한 고백꼴이었지만 a, b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대입해주면요. 보다시피 b에 대한 2차식꼴이 돼버립니다. b에 대한 2차식인데 2차항 계수가 양수네요. 1. 그러면 이거 2차 함수 아래 볼록한 거잖아요. 아래 볼록한 거 언제 최소값을 가졌죠? 꼭지점 자리에서. 이해 가요? 이거 꼭지점 찾는 법 기억나요? 했던 것 같은데. 꼭점은 b가 얼마일 때일까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요 개수 4분의 5일 때예요. 얼마죠? 그지 같네요. 마이너스 8분의 5일 때입니다. b가. 따라서 여기다가요. b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5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게 값이야. 그걸 대입한 게 답이야. 이해 가요? 저걸 대입해야 답이에요. 저게 답이 아니라 이걸 대입한 값이 답이야.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은 칸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대입해? 얼마냐? 마이너스 8분의 5 제곱하면 64분의 25. 마이너스 32분의 25? 그럼 64분의 25에서 빼기 32분의 25니까 마이너스 64분의 25인가 그러면?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9 빼면은 P분의 Q 64와 25가 되겠네요. 이해 가죠? 그 다음은 이제 420번을 할게요. 420번 이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진도 어디 나가니 니들? 다네 진도? 목요일, 화요일 오늘 수업하는구나. 저번 주 토요일 어디 나갔어요 진도? 이거 고등수학 1 끝냈나요? 아 끝냈어? 그럼 2 들어갔나요 지금? 2 들어갔으면 평면좌표도 배웠겠다? 아 오늘 들어가요? 그러면 조만간 배우겠군요 이거. 중선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배우면은 풀이법이 좀 또 달라집니다 이게. 중선 정리라는 걸 배우면 풀이법이 좀 달라지니까 참고로 나중에 중선 정리 배우고 나서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안 풀겠죠.
밑변이 2고요. 높이가 2루트 3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세 꼭지점은 각각 A, B, C군요. 이거 뭐 각도 알죠? 이거 1대 루트 3이니까 60도고 30도예요. 점 P라는 점이 변 AC 위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기 빗변 위에 적당한 곳에 P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P가 요 변 AC 위를 움직입니다. 그럴 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PB의 제곱과 PC의 제곱의 합.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근데 원래 이 문제를 딱 보면은 글쎄 뭐 여러분 아직 그 좌표평면 안 배워서 그러겠죠. 좌표평면을 배운 친구는 자연스럽게 중선 정리가 떡 떠오르거든요. 이건 중선 정리로 푸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안 배웠다고 하니 부득이하게 여러분은 2차 함수로 풀어야겠네요. 변수를 하나 설정해야 될 겁니다. 무엇을 변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크게 뭐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P가 AC를 움직인다며. 예를 들어서 A부터의 거리를 X로 넣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요? 변수는 하나 설정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AB 쪽에 하나, BC 쪽에 하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요 아래 요만큼 길이를 X라고 변수로 두자. 그치? P가 여기를 움직인다는 거는 수선의 발로 본다면은 수선의 발의 위치는 A, B 사이에 있다는 뜻이 되거든. 그치? 그래서 A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X로 놓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치? 어디에 있다라. 밝아진다. 보이긴 해. 아, 어떡하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영상 올려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 예의상 찍어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거 보는 친구들은 되게 열정적인 친구들입니다. 내가 수업을 받았지만 꼭 저 수업을 쫓아가야 돼. 막 이런 친구들이 보통 보는 편이고. 뭐 마지막 수업이다. 배째라. 그치? 그냥 하지 뭐. 뭘 엑스라 둘까요, 대체? 관심 없어요? 여기를 엑스라 둘까요, 여기를? 뭐, 네 마음대로 어디가 엑스가 편하겠냐? 생각이 없어요? 내 맘대로 할게요, 그러면. 딴 걸로, AP를 엑스라 두고 볼까요, 이렇게? 그냥 할게요. 여기를 엑스라 둘게요. 원래 여기가 엑스가 더 편할 텐데. 왜냐면 이게 아까 했듯이 60도거든. 그렇잖아. 여기도 60도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1대 루트 3, 이게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된단 말이야. 1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여기 x가 좀 거시기 한가? 야, 이미 더 쓰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건가? 그냥 할까? 좀 구착긴 하겠지만. 여기가 x면 여기 앞에 길이는 얼마예요? 2 빼기 x고요. 그렇죠?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에 루트 3을 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좀 귀찮다고 한 거야. 따라서 PB의 제곱은 뭘까요? PB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PB의 제곱. 이해 갔어? PB의 제곱. 이거의 제곱.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아니겠어요? 이해 가요? PB의 제곱은 밑변 x의 제곱과 높이 루트 3 곱하기 2 빼기 x를 제곱한 거의 합과 같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쵸? 이해가죠? 즉 x제곱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 빼기 x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을 루트 3에 붙이면 3이니까 3 곱하기 2 빼기 x제곱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PB의 제곱은 다 한 것 같아요. 정리를 마저 할까요? 그냥 끝까지? 이거 왜 숫자가 지어졌냐? 3x제곱 x제곱이니까 4x제곱이고
마이너스 4x의 3배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의 10이면 플러스 10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있겠네. 그치? PB의 제곱은 다음과 같은 2차식이 됩니다. 이해가죠? 색깔이 없네. 내가 방금 B부터 수소의 발까지는 X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X잖아요. 아까 했던 그 1대2라는 거 알죠? 여기가 2X가 됩니다. 그래서 즉 PC의 길이는 2X이기 때문에 PC를 제곱하라? 이거는 4X 제곱이랑 같은 거죠. 이해가죠? 따라서 둘을 덧셈한다. PB의 제곱에 PC 제곱을 더한다 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4X 제곱 더하는 거니까 8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10이라는 이차함수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건 역시 2차식 최고차함수가 양수이므로 요 제곱의 합은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 형태를 따릅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 자리예요. 꼭지점 아까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꼭지점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이렇게 끝이. 이게 얼마니? 4, 32, 4, 46. 그치. 마이너스 4가 아니지. 4분의 3짜리죠. 그쵸? x가 4분의 3. 그러니까 요 밑변의 길이를 4분의 3으로 놨을 때가 이 둘의 제곱의 합이 제일 작다고. 이겁니다. 이해가요? 따라서 대입을 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은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빼기 12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12.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아우, 귀찮아. 답은 2니까 이건 2분의 9고 요거는 3이잖아. 3, 3. 마이너스 9 더하기 12. 이건 3이니까 6, 2분의 15인가 그러면? 3, 6.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갔죠? 나중에 중선 정리라는 걸 배우면 또 다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배워야 정상이긴 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중선 정리를 배워야 정상이긴 한데 아직 안 배웠다고 하니 중선 정리를 배우시고 나면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이 책을 갖다 버릴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재밌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421번? 재밌나요? 별론가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x 더하기 b는요. 일단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셋 중에 두 근만이 자연수래요. 그리고 뭐였을까? 알파 빼기 베타와 베타 빼기 감마가 둘 다 2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근과 계수의 관계일 겁니다. 그쵸? 이해가요?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게 이거잖아요. 세 근 중 두 근만 자연수인데 얘네들이래 라는 거 말이죠. 여기서 저 마지막에 적은 저건 무슨 뜻일까? 알파 빼기 베타, 베타 빼기 감마 둘 다 2예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두 수를 뺀다는 게 마치 두 수 사이의 거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리. 아, 니네 좌표 안 배웠지 아직. 잠깐 오늘 어차피 수업하잖아, 이들 그치? 오늘 수업하려면 잠깐만 선 공개하면은 좌표축에 이렇게 두 점 A와 B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뭐 이런 거 아마 배울 거예요. 비슷한 내용 있을 겁니다. 거리가 뭘 것 같아요? 이거예요. B 빼기 A. 이건 이해 가요? 네, 오른쪽 눈금에서 왼쪽 눈금을 빼면 거리가 됩니다. 이건 이해 갈까요? 뭐 3과 5도 되고요. 마이너스 1과 7 이런 것도 돼요. 음수여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두 수의 대소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얘가 오른쪽에 있고 얘가 왼쪽에 있으면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오른쪽으로 해서 큰 거니까 수직선은. 그치? 큰 게 B인 걸 아니까 큰 것 빼기 작은 거 한 거거든. 근데 누가 큰지를 몰라. 즉 이게 수직선이 안 나왔어. 그냥 좌표만 두 개 나왔어. 이럴 때는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이거는 뺐잖아요. 보다시피. 그게 2래요.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거리가 2란 얘기예요. 이게. 두 칸. 누가 더 큰 건데? 알파가 더 크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직선을 그리면요. 알파가 베타보다 두 칸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베타 이렇게 있잖아요. 알파가 이렇게 있어서 요 간격이 2다 이 뜻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 가요? 요것도 있네. 베타 빼기 감마도 2. 이것도 뭔 뜻이야? 베타가 감마보다 커. 얼마만큼? 2만큼. 그러니까 또 이렇게 2만큼 떨어진 곳에 감마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두근만 자연수라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누구가 자연수겠니? 얘네들이 자연수죠. 아, 얘네가 자연수면은 자연수에 2를 더한 것도 자연수 아닌가요? 그쵸? 얘네가 둘이 자연수면 셋 다 자연수게? 이해가? 여기서 핵심 뭐다? 두근만 자연수, 얘네들만 자연수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자연수에서 2를 뺀 거 왜 자연수가 안 됐을까? 얘가 아마도 2나 1이니까. 그쵸? 얘가, 야, 영원 안 되잖아, 자연수니까. 얘가 3보다 큰 자연수면은 감마도 자연수가 되게요? 2를 빼도 1 이상 나올 텐데. 그치?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이 베타라는 값이 1 아니면 2인 거예요. 이해 가요? 베타라는 값이 1 아니면 2인 거예요. 3 이상은 안 되죠? 왜? 감마가 자연수. 즉, 3개가 다 자연수니까. 그리고 1 이하는 될 수가 없잖아. 베타도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2개만 자연수인데 셋이 이 간격이에요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해보면 되지 않나요? 베타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알파는 3이고 베타는 1이니까 감마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요? 과연 이것이 이걸 만족시킬까?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알아? 1차항의 개수죠. 마이너스 1로 드러났으니까 이미.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알파 베타와 베타 감마와 감마 알파의 합이 마이너스 1로 해야 되는 뜻 아닌가 이게? 뜻이? 그치? 이 2차항과 상수항은 개수가 모르잖아. 근데 1차항은 개수가 나와 있잖아. 이게. 그치? 무조건 이건 만족시켜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과 개수 관계에 의해서. 그쵸? 다 이거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것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치? 곱하면은 요거 2개 곱하면 3, 요거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 요렇게 2개 곱한 건 마이너스 3. 합쳐볼까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맞네? 그럼 이게 답이지 뭘. 이게 답이네. 그럼 끝났네. 세근 나왔으니까 세근의 합, 세근의 곱을 이용하면 A, B 구할 수 있는 거지 뭐. 이쪽은 안 될까? 만약에 2가 베타가 2라면 그때 알파는 4고요. 베타는 2, 감마는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혹시 이게 맞다면요. 이게 되나요 혹시? 대충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셋 다 짝수라서 짝수들을 곱하고 더하면 짝수 아닌가? 홀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치? 이게 다 짝수잖아. 셋 다. 그치? 짝수끼리 곱하면 짝수잖아. 실제로 해보면은 곱하면 8, 곱하면 제로, 곱하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한 건 보다시피 8이잖아요.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세근이 나온 거고요.
따라서 세근의 합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라는 공식이기 때문에 a값 마이너스 3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치? 세근의 곱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죠. 여기서는 b 값이 3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요? 전혀 재밌지가 않아요, 그쵸? 웬일인지 재밌지가 않아요. 안 재밌죠? 안 재밌죠? 누가 수학을 재미로 하니? 수학을 재미로 하는 사람은 진짜 사이코예요.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뭐, 그치? 아, 재밌는데, 꿀 재밌는데, 사이코예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인물입니다. 4 이상 10에서 n분의 x를 뺀 거의 절대값이 2 이하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17개가 있대요. 자연수 n을 구하시오. 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푸는 거 배웠죠? 절대값이 숫자 이하다 하면은 저런 식으로 양수 이하다 이러면은 양수부터 음수까지 사이 이렇게 끝이. 그 절대값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빼기의 부호를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x 절대값 하나 마이너스 x 절대값 하나 같잖아 어차피 그치? 절대값인데 뭘 부호를 바꾼다 한들 값은 같잖아 그치? 사실은 이 모양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니? 나만의 생각인 건가?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거꾸로 빼는 게? 아니에요? x가 앞에 있어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거 없어요? 직업병인가? 전혀 없나요? 자 이렇게 쓰면은 보여 이거? 이렇게 쓰면은 n분의 x 빼기 10이 2부터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 혹시 이해 가나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값 하나짜리 숫자와 관련된 거 푸는 방법이죠. 10씩 더한다고 치면은 이쪽은 8이고요. 이쪽은 12 나와서 다시 한번 n을 곱하면 n은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곱해도 부동ben 안 바뀌죠. 8n 이상 12n 이하라는 식이 나와요. 그렇죠?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 다시 합시다. 왼쪽도 정수고 오른쪽도 정수일 때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니?를 따지는 문제. 몇 개.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많잖아. 문제 풀다 보면은 막 8 이상 17 이하. 그러면 이제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애들이 이제 8, 9, 10, 11, 12, 13, 14, 15 이러잖아 애들 그치? 이러지 맙시다. 이거는 초등학생 같잖아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죠 보통? 보통 이렇게 하죠. 다음과 같이 한쪽은 등호, 한쪽은 부등호. 일 때가 17 빼기 8개예요.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쪽은 등호, 한쪽은 부등호일 때. 그럼 이걸 바탕으로 둘 다 등호는 어떻게 되겠어? 얘보다 한 개 더 많겠죠. 그지 않아요? 한 개 더 많지 않겠어요? 10개 이렇게. 반대로 둘 다 부등호만 있을 때는요. 한 개 더 적겠죠. 이해 가죠? 그렇게 세세요 제발. 이거 3896부터 97,532까지 하면 셀 거야? 아니잖아. 셀 수 없잖아. 그치?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한쪽은 등호고 한쪽은 부등호. 등호 한쪽만 있을 때는 그냥 빼시면 되고요. 바로. 둘 다 등호면은 얘보다 하나 더 많은 거 아니야? 상황이? 하나 더 추가. 둘 다 부등호가 등호 없으면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몇 개예요? 중요한 건 이게 둘 다 정수가 돼야 돼요. 막 17.5, 27.4 이렇게
소수 나오면 안 됩니다. 정수일 때만 돼요. 이게 정수 아닌가요? 왜? n은 자연수라며. 자연수를 12배 하고 8배 하면 자연수잖아. 그치? 따라서 둘 다 등호 있네? 몇 개라고 쓰는 거죠, 이거? 빼서 플러스 1개 더죠. 그쵸? 빼면 얼마? 4n 더하기 1이죠. 그게 총 17개니까 n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세야 돼? 설명할 수 있겠어? 친구들한테? 어? 설명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세는지? 그렇대.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줄게.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그 약간 좀 뭐랄까, 좀 어려운 교재? 뭐 정석으로 따지면은 기본 정석 말고 실력 정석 같은 거 말하는 건데요. 좀 어려운 교재 가면요. 문제 중에 그런 게 많아요. 다음을 증명하여라. 다음을 증명하여라. 즉, 설명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값을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잘해야, 이걸 많이 해야 실력이 쑥쑥 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친구들한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겠냐고. 나는 지금 설명 안 하고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거잖아. 그치? 설명 가능해요? (425)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2분의 1과 2인 두 이차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쓸게요.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2분의 1인가 봐. 그럼 이렇게 일단 쓸게. 이게 이렇게 점점점.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2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게. gx는 2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쓸게. 이해 가지? 최고차항 개수가 각각 2분의 1과 2인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가라는 조건은 뭐냐면은 뭐 이거 딱 대충 봐도 냄새가 나죠? 이런 게 이제 약간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모의고사, 너 혹시 뭐 모의고사 풀어본 적 없겠구나, 한 번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본 적 있니? 안 풀어봤어요?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는지는 알아요? 어떻게 보는데? 수학 몇 문제 봐요? 30문제. 시간은요? 100분입니다. 1시간 40분 동안 수학을 봐요. 그래서 니들 앞으로 공부할 때는 최소 수학 공부하면 2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한 번에. 이해가요? 앞으로는 수학 공부할 때 30분 공부하고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2시간 이상씩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체력을 키워야 돼요. 2시간 동안 내내 수학을 풀 수 있는 체력을. 이해가? 100분 동안 시험 보니까. 시험 자체가. 1시간 40분 동안. 30문제 풀어요. 뭐 단순 계산하면 한 문제에 3.3분입니다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는 10초짜리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10분짜리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60분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60분짜리. 실제로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학생이 1번부터 29번까지 30분 동안 다 풀었대요. 와, 개천재예요. 그렇죠? 그 마지막 30분 하나 남은 거를 60분 넘게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틀렸답니다. 결국은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틀렸대요. 근데 이게 이 29번까지를 30분 내에 풀 정도면 수학 되게 잘하는 거거든. 정말 잘하는 거거든. 근데 그 학생조차도 한 문제, 마지막 문제를 60분 동안 틀려서 수능날 96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런 게 약간 이제 그 고1 모의고사 중에 좀 어려운 편?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두 이차 함수가 있다. 가조건은요. 두 함수 모두 P를 축으로 한다고 했어요. fx, gx 모두 축이 x는 P래요. 나는요. fx가 gx 이상이다. 요 부등식의 해가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P에다가 F2에서 G2를 뺀 값을 곱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이해가 가요? 이거는 좀 그나마 좀 쉬운 표현에 속하긴 하는데 그 킬러 문제들 급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체감적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 느껴질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많이 풀다 보면 점점 할만해질 거예요. 여기서 뭐부터 할까? 나부터 할까? 이게 뭔 뜻이게? 뭔 뜻이긴? 최고차 계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파란색이 fx예요. 빨간색 gx랑 아까 축은 같다며 둘이. 근데 얘는 폭이 더 좁잖아. 얘가 생김새가 이런 거야. gx가. 그래서 이게 뭐였지?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거 아닌가요? fx가 gx 이상이라는 거는 그래프로 봤을 때 어떤 뜻이다? y는 fx가 y는 gx보다 위에 있다. 그치?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게 요만큼 아니에요?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가 각각 좌표 마이너스 1과 5라는 걸 뜻해요, 이게. 이해 가요? 네. 뭐가 나왔어요? 네. 축이 나왔죠. 그렇죠? 축은 이 둘의 가운데겠죠. 이해 가요? 5와 마이너스 1의 가운데가 얼마예요? 평균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중점 구하는 것도 평면좌표 아직 안 배워서 좀 그런가? 이게 둘의 중점, 둘의 평균 같은 겁니다. 평균 구하면 얼마야? 더하면 4하고 나누기 하면 2니까. 여기가 2예요. x는 2라는 곳이 나와요. 이렇게. 2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3이고 이렇게도 거리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축이 2예요. 그래서 요 p 값이 나와요. 2라고 일단. 끝났죠? 왜? 왜 끝났죠? 축이 2니까 저 차함수를 할까? 요것도 일단 2예요. 일단 그쵸? 앞에 있는 p값도. 요거만 찾으면 되는데 비슷한 것만 할게요. 두 함수의 교점이 이렇다는 거잖아. 5랑 마이너스. 그치? 두 함수의 교점. 두 함수의 교점. 다시 할게요.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잖아. 지금 그치? 이거 이해 가죠? 이거를 방정식으로 고치면 뭐가 되죠? 방정식? 이거 배웠어. 이건 함수 얘기고 함수 교점 얘기고. 방정식 고치면은 fx랑 gx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5란 얘기 아닌가요? 그쵸? 배웠던 거잖아요. 앞에 방정식 할 때도 했던 얘기 같은데 이 단어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얘랑 같은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표가 요거 두 개인 건 이해 갔죠? 그럼 상황이 그렇잖아요. 축이 같은 상황에서 완전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도 대칭이 아니겠어? 그치? 그런 상황에서 가운데 중점 1을 찾았고요. 일단 교점이 마이너스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걸 이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쵸? 이거 몇 차 방정식이게? 2차 방정식이지. 그렇잖아. fx는 보다시피 2분의 1 x제곱 어쩌고저쩌고 gx는 2x제곱 어쩌고저쩌고니까 빼봐. 계수가 얼마짜리야? 계수가 얼마짜리니? f에서 g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짜리지. 그래서 얘가요. 계수, 이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짜리인 2차 방정식이고요. 그 2차 방정식 시그널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따라서 쓸데가 없어. 따라서 fx 빼기 gx라는 모양이 나와요. 그쵸? 여기 이 중괄호에 있는 모양이 나온다고요. 이해가요? 모양이 뭔데요?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근이 이게 두 개 나다는 얘기는 하나는 x 더하기 1, 하나는 x 빼기 5겠죠. 이렇게 fx가 무슨 함수다, gx가 무슨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어떤 함수다가 나와요. 이걸 차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높이차 또는 차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fx에서 gx를 뺀 게 뭔지가 나온다고요. 이해 가요? 그럼 요거 중괄호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 뜻이요? 저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2 대입. 다시 fx 따로 gx 따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높이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함수를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을 뺀 모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뺀 모양. 이거 뺀 함수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뭘로? 이걸로. 뺀 방정식은 개수는 일단 이거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그리고 근이 이거 두 개니까 저거 아니냐고 시계. 그치? 따라서 2를 대입하면 이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줘야 돼? F2 빼기 G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를 대입하면 이거 3이지. 2를 대입하면 이거 마3이네. 이게 분수 나와 이거. 2분의 27. 그치? 요건 2분의 27이고 요건 2니까 곱하면 27 나오겠네요. 이해 갔어요? 끝으로 한 문제만 더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나머지 문제 마무리 지시고 다 못 풀고 다 못 고칠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나눠줄 테니까 답안지를 보시고 추가로도 공부하세요. 그리고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여러분 담당쌤한테 뭐 선생님 이거 물어봐도 돼요? 설마 쌤이 싫어하시려나? 나는 애들한테 보통 질문 받는다 하면 난 다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통수학 원하고 있지만 뭐 중학교 3학년 수학을 갖고 오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갖고 오든 다 받습니다. 질문은 그냥 학년 구분 관계, 학년 책 관계없이 다 받거든요. 질문은. 나중에 혹시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뭐 환다? 잘 해결하세요. 끝으로 뭐를 할까요? 428번 할까요? (2ax) 빼기 a제곱 빼기 1의 x. 어메 미끄러졌어. 미끌려. x 빼기 2는요. 이 방정식에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다른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요. 그럴 때 A의 범위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제 했었던 거죠? 어제 뭐 했었는데요? 근의 분리, 근의 위치라고 불렀던 거. 왜? 이건 방정식이잖아. 이거 2차 방정식이어야 돼요. 그래야 근이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따로따로. 그쵸? A가 0이면 난리 나요. 0일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쵸? A는 0이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참고로. 그쵸? 그러니까 A는 절대 0이 안 됩니다. 저거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겠군. 이게 아니라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되겠군. 이라고 말이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 이런 거 아닌가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그렇죠?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숫자보다 크고 또는 어떤 숫자보다 작아요. 이게 근의 분리라며.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푼다고 했지? 내가? 어떻게 푼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통은 축값뒤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을 근의 공식 같은 걸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저건 참고로.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못 풀어요. 참고로. 무리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프로 대신해서 푼다라고 하는 걸 배웠던 게 그 근의 분리였습니다. 그럼 2차 함수는 뭘 그려야 돼요? 좌변에는 얘 말이에요. 얘. y는 2ax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1의 x 빼기 2.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
는 0이면은 y에 0 대입한 거잖아. 그치? 그럼 x절편 아니야. 그치? 얘의 x절편이 요래요 라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쵸? 요 이차함수의 x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하나는 1과 2 사이다. 이 뜻이죠. 그럼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1과 0 사이, 1과 2 사이. 자, 요 사이에 절편이 나와야 돼요. 그쵸? 대충 그릴게요. 요 사이에도 절편이 나오고 이렇게. 그쵸? 근데요, y 절편이 상수거든? 마이너스라고. 그치? y 절편은 마이너스면, 되게 늘어가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이너스. 여기잖아, 지금. 그치? 요 점들을 지나가는 이차함수야. 이게 아래 볼록이겠니? 위로 볼록이겠니? 아래 볼록이겠지? 그렇잖아. 이게 지금 다 문자가 아니라 보다시피 상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를 적당히 활용하면요. 이거 아래 볼록이네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런 대충 그리고 싶어도 이게 미끌미끌 해가지고 내 맘대로 안 그려져.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즉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줘야 이 방정식이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한근은 1과 2 사이 나온다 이거죠. Understand? You got it? 이해가요? 축은요. 근데 축을 연속 함수까지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축이랑 판별식보다는 값만 갖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함수가. 이 눈금에 등장하는 함수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나올 것. 어차피 0일 때는 음수잖아. 여기 보다시피 그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 양수 나오고 0일 때 음수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분명히 교점이 나와. 라는 거를 나중에 배워요. 그건 여러분 상상이 가능해요? 마이너스일 때 양수좌표, 0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음수좌표.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근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또 하나 이쪽은요. 1일 때는 음수좌표, 2일 때는 양수좌표. 그럼 요 사이에서 0 나오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함수값을 비교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굳이 판별식을 안 써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함수값만 갖고 푸는 문제예요. 요거를 그냥 지칭할게요. fx라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야지 하면 뭐야 이제 2a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a 제곱 빼기 1 빼기 2죠. 그 이해 가요? 그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감? 다시 1을 대입하면요. 1? x에 1을 대입하면은 2a 빼기 a 제곱 더하기 1 빼기 2겠다. 그치? 요거 음수가 나오고 요거는. 세 번째 2를 대입하면요. 8a 2a 제곱 플러스 2 빼기 2. 요거는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요 세 개를 만족해 준다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는 위점을, 여기서는 아래점을. 요 0은 마이너스니까. 다시 1일 때는 아래점을, 2일 때는 위점을. 그럼 아래에서 위 가는 동안 여기 통과하겠네. 아래에서 위 가는 동안 하나 통과하겠네. 해서 근이 저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 문제는 판별식 없이, 축 없이 함수값만 비교해서 풀 수가 있는 그런 스타일 문제.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제 얘기했죠 이거? 이 근해 분리 스타일이 한 7종류 정도 된대요.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뭐 다 외워서 풀 수도 있나 본데 미쳤어? 그걸 다 외우게? 지금처럼 풀면 되죠. 요 세 개의 2차 분원식을 풀어서 연립분원식입니다. 이렇게 공통에 찾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9분 20초짜리 마지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